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뭐 산청에 계신다 그랬다, 그죠? 거기서 이까지 지금 몇 시간 걸려 오신 겁니까? 주무시고. 예. 옆에 우리 선생님은 신장이 안 좋으시고, 그죠? 근데 이제 병은 종류는 많아도 치료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요, 그죠? 이 호르몬은 우리의 수명을 조절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능이 항진이 되면은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몸이 계속 말라 들어가고 땀을 많이 흘리고 겨울에도 사람이 항상 흥분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호르몬 대사가 저하되어 버리면은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비만이 오고 무력해지고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 호르몬 대사는 꼭 혈액 속에서만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은 피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이 피를 지배하는 것은 호르몬 대사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모든 독소는 무조건 일단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이 좀 묘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무슨 안 좋으면은 뭐 노폐물 빼는 걸 한다 이러는데, 노폐물 빼는 무슨 약은 절대 없어요. 노폐물 빼는 기관이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5기관을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와요. 그렇지, 그죠? 이건 절대 불배입니다. 그런데 이 5기관의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라인이 뭔가 하면은 혈액을 통해서 해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 돌리는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에 피가 잘 돌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지금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치아의 스케링처럼 떼각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저 옆에 선생님은 이 콩팥에 보면 사구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얼개미 있죠, 얼개미체, 그런 그물 혈관체가 한 100kg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순환이 될 때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노폐물이 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균이 번식해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그물망이 손상이 되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뇌에는 이제 균이 못 살게 돼 있으니까, 이 뇌 쪽에는 이게 이 혈관이 이제 뭐 결핵균이 들어가면 결핵염, 내막염도 생기겠죠. 이제 혈관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신경계가 이렇게 마비가 오면 이제 입도 돌아가고 반신불수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중증 질환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폐물이 안 생기게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 제일 많이 생기는 생활 습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저녁 먹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침 몸이 어떻게 돼요? 다 부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신장에서 그 노폐물을 걸러주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마 부어요. 손도 붓고 얼굴도 붓고. 이거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신장을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게 저녁 굶는 겁니다. 저녁 굶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노폐물을 못 빼주니까 망가져서.
하면 아침에 무력해지고 노폐물이 이제 온몸에 이제 충만하다는 증거가 우리 혀 있지요, 혀. 혀가 이게 소화기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부 점막으로 떼나오듯이 혓바닥 점막으로 노폐물이 빠져나와요. 그럼 우리가 하얀 설태는 좀 봐줘요. 근데 심하면 무슨 태가 낍니까? 저기 강원도 바닷가의 황태 덕장이 아니고 혀가 아주 누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균이 번식하니까. 그러면 아마 입안에서부터 그 정도 냄새가 난다면은 온몸이 전부 다 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항상 균들이 같이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한 천여 종이 1kg 이상씩. 근데 얘들은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피로하면은 금방 얘들의 기세가 우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가시가 사마귀 뱃속에 들어가 살다가 얘는 물속에 사는 거니까 지가 이제 성충이 돼서 물로 들어가게 할 때는 이 영가시가 화학물질을 뿜어가지고 사마귀의 뇌를 조종해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해요. 그리고 쥐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찮은 영가시도 쥐가 살아남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인간의 뇌를 조종해서 물로 뛰어들게 한다면은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몸 안에 균들이 뿜어내는 화학물질로 뇌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약이에요. 쓰다 안 되니까. 우울증 하면 이제 영국이 제일 유명합니다.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을 영국 사람들은 일상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지하수를 다 오염시킬 정도로요. 또 햇볕이 잘 안 나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이게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그 염증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줬더니만 우울증이 치료돼 버려요. 결국은 우울증도 몸 안에 염증으로 인해서 생성된 화학물질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비만도 그렇고요. 우리가 치과 가면 이렇게 치석 제거 안 합니까? 그죠? 치석도 세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죄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균이 많은 세상에서 병을 이겨낼까? 근데 그 저항력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 알죠? 소리굽새 한쪽을 치면 이쪽도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가수 중에 김종서라는 사람은 와인컵을 놓고 그 앞에서 목소리로서 와인잔을 깼어요. 똑같은 파장을 내니까 와인잔이 깨져버려요. 요즘은 이제 와인잔을 깨는 방법이 더 간단해져 가지고 그 와인잔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손에 묻혀가지고 돌리면 웅 소리가 납니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 똑같은 파장을 증폭시켜내면 그냥 깨져버려요. 근데 모든 균들이 동일하게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파동 치료가 유명하지요. 몸 안에 균을 죽이기 위해서 균이 내뿜는 동일한 파장을 몸 안에 전사해서 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몸속에 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당장 내가 이제 신장의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막힌 혈관을 뚫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죠?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균들이 번식하는 먹거리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당분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가 높다 그러지만은 차라리 단 것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뭐가 더 해로울까요? 단 것이 땡겨요. 단 것이 왜 땡길까요? 단 거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선생님은요? 단 게 왜 땡길까요? 모든 균의 먹이는 당분이에요. 균이 많이 생성될수록 뭘 좋아할까요? 단 걸 좋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소금은 방부제예요. 단 것도 방부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소금을 이렇게 줄여보면은 다른 방부제를 원하면서도 인체가 당분을 원하지만은 사실은 몸 안의 균들이 소금의 방부 기능이 떨어지자 저거들이 번식할 매체로서 당분이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사람은 단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뭐 꿀이고 조청이고 음식 어떤 집에 가서는 달아서 먹지 못할 정도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단 것이 과잉이 되어버리면은 이 당분을 매체로 해서 번식하는 균의 생성을 억제할 목적으로 내 몸에서는 거품 나는 소독약인 과산화수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걸 좀 많이 먹고 나면 소변 보면 거품이 많이 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안 좋을 경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금해야 될 게 단 음식, 그 다음에 우유, 계란, 고기 이런 단백질 음식, 그 다음에 저녁 확실히 굶는 거 간식하고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좋아지죠. 몇 시에 주무십니까, 밤에? 조금 더 땡겨보세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이제 기어다니는 걸 만지거나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걸 만지면은 몸 안에 균이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균이 접촉이 됐을 때 꼭 저녁까지만 부정하다는 말이 레위기서 11장에 나옵니다. 저녁까지만. 밤이 되면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 눈은 색을 보는 게 아니고 색의 파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삼각 프리즘을 햇빛이 통과했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보는 게 아니고 파장을 읽는 거예요. 그 색깔을 아무리 손으로 만져봐야 그건 파장이지 안 잡힙니다. 그와 같이 이 눈의 시각 세포가 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파장을 감지한다는 것은 밤의 어둠도 색이 아니고 뭘까요? 파장입니다. 근데 이 암흑 파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을 다 죽이는 특별한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 파장이 가장 강력하게 효과가 나는 것이 해가 지는 초저녁부터 12시까지가 제일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후에 4시간간 맞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일찍 자십시오.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장에 뭐가 좋은 거, 뇌경색에 뭐가 좋은 걸 찾기 전에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방티에 물을 받는 상태에서는 그 물을 아무리 하루 종일 퍼내봐야 꼭지가 잠겨지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약이 많지만은
제일 좋은 명약은 바른 생활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뭘 좋은 걸 하는 것은 항상 한계를 만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요, 밤에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그 방 안에 들어오면 냄새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닫아놓은 방에 들어가면. 하룻밤에 최소한 내 몸에서 600g 내지 1kg의 내 몸의 조직이 썩어서 공기 중에 분사돼 나간다. 그럼 그걸 우리가 대마신다면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항상 좀 문을 열어놓고 자라고요. 우리 몸의 조직이 뼈까지 완전히 바뀐 데는 11개월 걸립니다. 1년이면 우리 몸이 한 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맞은지 몰라요. 1년이면 주기가 한 번씩 흘려서 뼛속까지 다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 물어요. 아, 이 볶음국수 먹고 저녁 굶는 거 얼마쯤 하면 옛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휘발유 엔진에다 경유 넣어서 고장 났으면은 고친 다음에 다시 경유를 안 넣어야지. 고친 다음에 또 넣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몸의 불변의 법칙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절대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이 균이 많으면 제일 첫째 신호가 뭔지 압니까? 심리적 불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균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내 몸에 호흡해서 들어온 산소가 다 고갈돼 버려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 몸의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면 야, 나 죽을 것 같아 하고 뇌에다 신호를 보내요. 내가 이러다 살지를 못할 것 같다.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산소 부족 상태에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1931년도에 이게 발표되면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암이 걸리거나 병이 걸리면 다 공기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 가서도 막 좋은 집은 잘 지나는데 방문 다 닫아버리고 뜨거운 데 누워 자버리고 그럼 별 도움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문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래 있으면은 그 울타리가 어느 한 부분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숨 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공기 좋은 환경이지요. 노동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나쁜 거 생각하거나 볼 여유도 없지요. 그런 시대는요, 먹는 음식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병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고깃국 한 그릇 먹고 보약 한 점 먹으면 낫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환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누구도 몸이 아파가지고 보약지로 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왜 보약으로 지금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문화가 바뀌고, 문화는 중독 중에서 제일 큰 중독입니다. 이거는 마약보다도 더 큰 중독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 양변기에 대변 보다가요, 옛날 통식관에 가서 대변 보라고 하면 똥 쌀까요? 절대 못 싸요. 문화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절대 되돌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만 이제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도시 자체가 전부가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의 환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뭐 씌우고 꽂고 뭐 물리고 별거 다 해놨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명이 거의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환경에 다다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TV 보면 알지만은 요즘은 가만히 보면 자연 건강에 대해 가지고 TV 광고에서 요새 저희 어릴 때는요 약 광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 TV 볼 때 약 광고 하는 걸 못 봐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어릴 때 뭐 비오비타부터 해서 뭐 철분제, 회론포라부터 해서 계속 제약회사 광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약회사 광고는 거의 없고요. 요즘 무슨 광고 나옵니까? 건강 보조식품 광고가 전부예요, 전부 다. 그리고 전부 자연 건강.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주사도 안 되고, 이제는 대세가 자연 건강 보조식품이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도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요? 뭐가 원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전 세계에서 좋았다던 거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봉사팔매 세자기로 무조건 돌만 던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으면 맞춰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집에 가서 TV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약회사 광고는 없고 전부 자연 건강에 대한 식품 광고, 거기에 대한 TV 어떤 내용이 전부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볼 때 유혹받아요. 야, 저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저거 하면 낫겠네. 근데 기준은 있어야지, 그죠? 그 기준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가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이 질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언제나 인간은 이 기초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약을 쓴다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몸 안에 균의 문제예요. 그죠? 균의 문제라면은 실제로 내성 없이 균을 죽이고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지. 이거 좋다고 이거 쓰고 저거 좋다고 저거 쓸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해야 좋을지라고 딱 계시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성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설계도가 딱 들어있는데 성서는 보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선 구리와 주석이 합금 아닙니까? 둘 다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그 다음에 은이에요. 은도 살균제일까요? 강력한 살균제예요. 650여 종의 균은 접촉이 되면 균들이 6분 내에 다 사멸되어 버립니다. 정식으로 미국 FDA에 있어서 은은 정식 등록된 항생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치아가 안 좋으면은 무슨 이빨 했습니까? 금리, 그지요? 금이 굉장한 살균제예요. 가장 인간과 친화적이면서 몸의 염증을 억제시키니까 금이란 걸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비싼 금이 없을 때는 합금으로 뭘 쓰는지 압니까? 아말감, 수은이 구리와 은이나 이런 것과 결합시켜가지고 니켈 같은 걸 합금해가지고 쓰죠. 그죠? 수은이 또 가장 인간이 발견한 금속 중에서 수은만큼 강력한 살생제는 없습니다. 근데 수은은 이 몸 안에 축적이 돼요. 그죠? 근데 축적되지 않는 수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기수은요. 산소나 염소나 황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 해가 없어요. 우리가 가성소다라는 양잿물이 맹독 아닙니까? 그 자체로는 맹독인데
그것이 콩기름하고 딱 섞여가지고 비누가 됐을 때는 해가 없지, 그죠? 소금도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맹독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인간에게 치명적인데 딱 결합이 되면 생명을 주는 소금이 돼요. 염사태를 하는 위산이 있죠. 맹독이죠. 근데 그것이 위장 안에 딱 같이 있을 때, 위장 안에 있을 때는 그 산에 살아남을 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말이,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위산이 위벽 안에 있을 때만은 내 몸에 균을 죽이는 살균제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약과 독이라는 것의 구분도 그냥 염산이 독이다기보다는 그것이 인체의 피부에 댔을 때는 살을 녹여버려요. 실제로 이 위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싸주기 때문에 염산에 장애가 없지만 식도는 점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올 때는 식도가 어떻게 됩니까? 타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위장 안에 항상 있는 동안은 이거는 명약 중에 약이에요. 그래서 약과 독이라는 구분은 인체가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달렸지 모든 걸 약으로 독으로 구분하기 힘든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90여 종의 금속의 이온이 내 몸 안에 적정량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미량 원소, 미네랄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대량으로 몸에 축적이 되면 그때는 중금속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놋, 그 다음에 은, 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양고기 먹을 때는 뭘 같이 먹었는가 하면 쇠비름을 꼭 같이 먹었어요. 쓴나물입니다. 그게. 지금도 터키 이쪽 지방에 가면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로 양고기를 먹는데 먹을 때 꼭 보면은 이 쇠비름을 일상 채소처럼 같이 먹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쇠비름이 바로 수은이에요. 이명래 고약을 이렇게 옛날 종기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설명서 보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은가 하면 마취현 써놨어요. 마취현. 마취현이 뭔가 하면 새비림의 이파리가 말의 이빨 같다 그래서 마취라고 합니다. 또 이놈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장명체라 그래요. 그게 이명래 고약 원료예요. 몸 안에 암도 종양 아닙니까? 종기도 종양 아닙니까? 그 종양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강력한 살생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고기를 먹었을 때 그 고기 안에 있는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항상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놋, 은, 금, 쇠비름 다 성경에 보니까 금속성 살균제예요. 오늘날 현대과학이 암의 원인은 염증이다. 염증은 뭐에서 와요? 균에서 오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건 이제 과학이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밝혀진 것을 어떻게 죽일까 했더니만 2차 면역계로 인간이 만든 항생제는 항암제가 아니고 녹과 은과 금과 수은이 든 쇠비름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균은 잘 죽이는데 말입니다. 우리 체력들이 약해지는 걸 면역 기능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면역 기능을 살려줘야 되고 이 균은 죽이지만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 기능이 우리 몸에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천수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100세도 못 살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혈액 속에 피의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의 대사 균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런 걸 부분적으로 써가지고 부작용만 있지 전체적인 조화 균형은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의 수액은 사람으로 치면 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가져간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래서 유향과 몰약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유향은 한 120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요. 몰약은 한 60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식물성 호르몬제입니다. 식물성 호르몬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특징이 뭔가 하면 거걸스테론이라는 면역 증강 물질이 있어요. 또 하나는 녹과 은과 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세포 조직의 염증은 잘 치료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약 중에서 소화기관의 염증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소화기관은 음식을 통해서 매일 균의 먹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기관과 붙어있는 간이라든지 뭐 소장, 대장, 옛날에는 소장암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장암 넘치고요. 균이 번식해서. 크론시 병이라 그래서 이 균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백가죽까지 구멍이 막 뚫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 균들을, 소화기관의 균을 지속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법, 그것은 유향과 몰약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몰약 가져왔지 않습니까? 몰약이 그게 고대 사람들이 쓰던 방부제입니다. 그 이집트의 장례 문화는 미라인데, 미라를 만들 때 몸 전체에 주로 몰약을 제일 많이 썼어요. 몰약 천으로 감고 몰약을 갖다 그 수액을 만들어서 몸을 적셔주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1600년, 1800년대 300년 동안 가정상비약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이집트 시체를 갖다 갈아 만든 무미아였다. 그 썩지 않게 하는 그 몰약이 꽉 처음에 있는 걸 말 그대로 그 시체를 갈아 먹었더니만 소화기관에 음식이 부패되지 않고 속이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옛날에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고기나 생선 많이 먹습니까? 끊임없이 먹어요. 변을 봤을 때 변에 냄새 안 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부 처리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은, 유향은 온나무과에 속한 송진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나오는 그 유향이 있어요. 메스틱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몰약을 갖다, 몰약은 감람나무 수액이에요. 이게 송진이죠. 나와가지고 이게 굳어버린 거. 그것을 이제 수용송으로 해서 이제 먹어서 소화기관에 염증을 이제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 이제는 우리가 항상 자연치유에서도 뭐 표고가 뭐 어디 좋아, 무슨 버섯이 좋아, 뭐가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현대과학이 병을 못 고친다 그러지만은 진단의학은 현대의학을 따라갈 게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염증의 원인이 균이라고 밝혀졌고,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쓴 것이 세포벽을 완벽하게 깨트릴 수가 없고 세포 내 단백질만 파괴하다 보니까 얘들이 내성이 있는 미생물로 계속 번식했기 때문에 균의 세포벽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수은,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 그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검증된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태워버리는 그 유향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싸게 샀는가 하면, 로마 시대 이때는요, 오토만 제국 시대에는 황금의 무게하고
유향의 무게를 같은 무게로 거래했대요. 같은 무게로. 대단한 값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그만큼 뭔가 생명에 좋았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분들이 역사 속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값진 보화를 만나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라는 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걸 못 찾고 돈을 허비하는 것이 문제지요. 올바른 걸 찾았다면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면 빨리 회복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볶음국식 드시고 저녁 굶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 곡식 속에 그 탄산칼슘이라는 천연 잿물이 볶을 때 나오는 것이 이 뇌혈관에 끼어 있는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료가 돼서 녹여버린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단 거 안 먹고 저녁 안 먹으면 혈관이 잘 소통되겠죠. 그럼 뭐 해결돼요. 사실 뇌경색은 저녁만 안 먹으면 재발 안 됩니다. 간식 안 하고 저녁 안 먹으면 재발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가족들이 차려놓고 먹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분위기 이상하고 참 어려울 때가 이제 많은데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전선이나 전화선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 이제 그 신경은 칼슘으로 피막이 쌓여 있어요. 그걸 미에린 시스라는 칼슘 피막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요강에도 소변을 봤거든요. 소변을 보면은 그 소변이 허옇게 밑에 깔아앉는 게 있었어요. 그게 칼슘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요즘 칼슘 부족하다고 칼슘제를 먹는데 이 칼슘을 흡수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은 수면 중에 나와요. 일찍 자면은 이게 칼슘이 잘 흡수돼서 골 밀도도 높아지고 신경 피막도 쌓여지는데 잠이 늦으면은 빠져나가는 것은 많고 흡수되는 건 적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신경을 싸고 있는 피막이 점점 얇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만 어떤 과부하가 걸리면 옆에 신경하고 이게 부딪혀 버려요. 그래 되면 거기서 웽 하는 소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칼슘제를 먹기보다는 잠만 한번 일찍 푹 자보세요. 그만 해도 풀릴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은사 패드도 쓰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입안의 염증 치료 있죠. 요즘 보면 가학을 하는 게 대세 아닙니까? 약 선전은 없는데 가글은 선전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약이라고 유일하게 광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가탄하고 인사돌. 그 뭔 약일까요? 입안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입안에 염증이 있다면 온몸의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인간이 경험하는 만성 염증은 입안의 염증이 대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잇몸 치료약으로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동화약품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 주 성분이 몰약이에요. 그 다음에 메스틱이라는 치약이 있어요. 그건 유향이 주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강약품의 그 치료 의약품용 치약이 있어요. 파로돈탁스. 기억합니까? 그게 몰약이 주성분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께 바쳤던 유향과 몰약, 그 몰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유향과 몰약이 특효가 뭔가 하면 위산에서도 살아남는 그 헬리코박터 균을 갖다가 완벽하게 죽일 수 있게. 근데 이게 탁월한 것이 뭔가 하면 일반 항생제를 쓰면은 소화기관에 있는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다 죽여버리는데 이 유향과 몰약은 선택적으로 나쁜 그람 음성균만 죽인다. 그래서 좋은 균에 대해서는 장애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신장 질환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일단 이게 들어가면 혈액을 통해서 약이 돌 거 아닙니까? 그죠? 돌면서 이게 신장도 소변이 깨끗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몸이 많이 붓습니다. 붓는데 이게 피가 이게 호르몬제 역할을 해서 잘 순환시켜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니까 신장에만 부담을 주던 독성 물질이 간, 폐, 피부, 대장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이 부기가 빠져버리고.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현미경으로만 보지 말고 망원경을 통해서 이 몸 전체를 보는 시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뇌경색이나 신장, 이명 이것만 얘기했지만 치료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균의 접촉도 피해야 되지만은 균이 생성하는 부패되는 음식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몸 안에 균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파장이 암흑파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 파장이 초저녁이 제일 강력하니까 해지면서 자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저녁을 꼭 굶는다는 이 원칙만 지켜주면은 병은 90%는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오랫동안 병치를 해서 면역력이 약하다면은 은사패드를 쓴다든지 유향과 몰약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걸 다 해도 잠이 늦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녁에 뭘 하면 굉장히 시간 세이브가 되고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꼭 기억할 거는 젊음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 이 몸이란 것은 젊었을 때는 가장 만만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자꾸 늦게 자면은 늙어서는 제일 큰 상전이 돼요. 몸이 원하는 것만 다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인생 다 허비해버려요.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떤 것도 아니고 수면을 통해서 몸의 모든 고장난 기계의 부품이 곧 바뀌어진다는 거. 그래서 잠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장기적으로 모두 관계는 없고요. 하루 한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되고 그걸 이제 오래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장명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장명체라고 짓는가 봤어요. 봤더니만 몸 안에 있는 균들이 병을 일으켜서 빨리 망가뜨리고 죽게 하는데 균의 생성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거는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고 꾸준히 오래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장명체라. 이제 봄 되면 선생님 휴일날 별로 할 일 없잖아요. 아들 데리고 가서 저 밭에 가서 들에 가서 그거나 뜯어다가 소금물에 데쳐 말려가지고 집에서 나물도 해 드시고 그죠? 겨울에 차도 끓여 먹고 묵나물도 해 드시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딱 잡아도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 나갈 때 이미 운동되지요. 햇볕 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지요.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 새비름 그거 뜯어가지고 말려서 요리해 먹는 거는 본인들이 하면 좋겠어. 사 먹지 말고요. 뭐 방부제는 효과 있죠. 옛날부터 오칠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오칠 해놓으면 안 썩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뭐 등신불 만들 때도 옷을 써서 안 썩게 했으니까 옷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썩지 않게 하는 게 옷,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벌집 있죠. 그 벌집도 송진 갖다 만들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못 살잖아요. 다 같은 계통인데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검증되고 부작용 없는 거는 유향과 몰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고, 뭐 우리가 그게 아니면 옷도 뭐 우르시올 그 옷 오르는 거 그죠? 제거된 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죠. 뭐 그걸 갖다가 옷이 안 오르게 뭐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이 혹시 있으면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성경을 믿으니까 유향과 몰약을 그냥 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옷이 뭐 황금과 같은 무게로 교환되고 뭐 이런 역사는 없거든, 그게. 그죠? 예. 근데 유향도 온나무과에 속한 교목입니다. 근데 특징이, 이것이 왜 이제 비싸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메스틱하고 프랑킨센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프랑킨센스는 이제 오만, 이제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사막 지역인데요. 이 메스틱 같은 경우는 그리스 키오스 섬 외에서는 나무를 갖다 심으면 자라요. 진이 안 나와요. 그 지역에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뭐, 옷도 다른 걸 쓰는 요령 하면은 뭐 방부제로서 역할은 옷이 훌륭하다고 보죠. 옷 좀 잡숴보셨어요? 예. 예. 이제 우리가 근본을, 기초를 해결해버리고 생활 속에 하는데, 옷에서 나오는 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죽인다. 그죠? 또 뭐 헬리코박터를 균을 죽인다. 이런 건 없어요. 방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나 실제 우리 몸에 지금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드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단마지라고 하거든요. 두드러기가 이제 이종 단백, 내 몸의 조직이 아닌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싸가지고 이제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 이 두드러기가 피부에 나면 이제 두드러기지만은 기관지 속으로 나면 천식. 또 이게 냉해가지고 몸에 독성 물질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덩어리에다 글자를 쓰면 쓰는 대로 글자대로 이렇게 자국이 나는 걸 우리가 또 인공 단마지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뭐 단백질 음식 안 먹으면은 두드러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육류, 생선, 우유, 계란, 치즈 이런 데서 주로 오는 거니까요.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도구가 바뀌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고 이 세상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